사구 통일열사 50주기 추도사 오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환님, 열사님들을 뵙고 껴안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김상진 기념사패 일원으로 이 묘역을 참배할 때 같이 계시는 통일 열사들을 뵙곤 했습니다. 하지만 50주이 되는 올해는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으로 또 다른 의미와 각오로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1979년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 떡거머리 1학년 신입생에게 서울농대 캠퍼스에서 4년 전에 벌어졌던 김상진 열사 할복 의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과 뭔지 알 수 없는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한 거지 하는 느낌과 함께 말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인혁 열사 8분 이야기도 연달아 들었습니다. 판결도 전에 사형을 계획하고 판결 하루도 안 된 다음날 새벽에 집행한 박정희 정권 사법만행 이야기가 맞물렸을 때 섬찟했고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 역사는, 두 사건은, 두 슬픔과 조국의 민주를 위한 두 투쟁의 깃발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4월 8일 인혁 열사 대법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고려대의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되면서 군대가 주둔하고 그 다음날 9일 새벽에 인혁 열사들에 대한 사형이 전격 집행된 날 저녁입니다. 김상진은 친구와 함께 선배방을 찾아가 선배는 박정권의 만행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하소연하듯 묻고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차분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는 성품의 소유자 김상진이 그렇게 격노한 모습은 처음이라고 목격한 동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국가 권력이 재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국민 8명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처분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는 항의해야 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항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결심하는 과정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3월 말 4월 초부터 단호한 결기로 운동에 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져가고 있던 와중입니다. 김상진 열사는 일주일 전 포항 큰형님 댁에 내려가서 이틀간 머무르면서 조카들과 함께 마음을 다지고 이별 연습도 하고 인사도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서울에 사는 어렵게 살고 있던 둘째 누님이 밟혔는지 찾아가서 아이들 과자 사주라고 용돈을 주면서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1년의 시국 속에서 연좌대모나 가두시위 같은 형태로서는 병영 국가화된 박정희 유신 정권의 인권 유린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더 뜨겁게 투쟁의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호한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는 과정과 동선이 일치합니다. 농대에서는 죽을 각오로 단식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9일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사법살인에 극도로 분노한 김상진 열사는 마음을 전면적으로 굳히고 10일 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됨이 아닐진데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데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러운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다. 11일 오전 300여 명 학우들이 모인 대강당 앞 잔디밭에서 양심 선언문을 낭독하고 칼로 할복 자결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 삶 속에서 인혁 열사들과 김상진 열사는 연결되었습니다. 풀어내고 따라가야 될 숙제와 삶의 이정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197호 김상진을 만들면서 그 두 개의 연결고리는 또다시 가슴을 저미게 하며 후벼 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재구성할 때 눈에 밟힌 사진 컷들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일을 당하신 줄도 모르고 면회를 가고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 소식을 들었던 가족들의 울부짖는 몸짓, 미칠 것 같음이 눈에 밟혔습니다. 사흘 뒤 시신을 탈취당한 채 온 영안실 바닥을 광란으로 죽음처럼 몸부림치던 김상진의 어머니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그 여한이 쌓여 흐르고 흘러서 50년이 됐습니다. 그 시공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 파면 투쟁으로 일촉즉발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조만간 결론 나고 우리 사회는 전면 재구성될 것입니다. 인혁 열사 8분께서 바치신 목숨값이 결국은 남겨진 자들의 삶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껏 움직이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체득한 역사였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인혁 열사 추모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1905년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해이고 1945년 해방 80년 되는 해이고 박정희 정권의 6.3 한일 구력협정 6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뜻을 함축한 해인데 윤석열 파면을 촉매로 전면적인 국가 재구성으로 국군 융성, 민주주의 비약 발전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불의한 시대에 맞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자기 생명을 아끼고 희생당하거나 내놓은 사람의 뜻을 받들려면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으로서 그 명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열사님들을 뵐 때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선명하게 피어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난 과연 살아남은 자로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았는가 또 그런 일을 했는가 반추해 봅니다. 윤석열 내란 진압 과정에서 표출한 청년 세대들의 응원봉 혁명, 거침없는 의사표현 세력으로 떠오른 모습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삶결에서 사구 통일 열사들의 뜻과 지향이 함께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인혁 열사들의 영원한 안식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인혁 사구 통일 열사 만세, 조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만세, 노동과 인권, 기후위기 해결과 젠더 평등 실현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연대의 장 만세. 2025년 3월 25일 김상진 열사 할복의고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안병권.